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할 차례고요. 자, 문제는 28번입니다. 28번부터 보시죠.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하나씩. 1번. 한 명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므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한 명회사는 우리가 무한 책임 사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사원이 우리가 보통 출자라고 하면 자본금을 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한 명회사에 있는 한 명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은 나는 자본금을 돈으로 내는 대신 일로 할게.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는 자출자하는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맺어서 명분은 만약에 월급이라는 걸로 나가더라도 보수, 월급으로 나가더라도 이건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출자를. 보통은 주주가 돈 내고 들어오잖아요. 현금 출자. 아니면 땅이나 건물을 내고 들어오면 현물 출자야. 근데 특이하게도 노무 출자라는 게 한 명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회사에서 내 특이한 어떤 스페셜한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 대신 내가 노동자로, 근로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야, 주주. 쉽게 말해서 난 여기 회사의 주인인데 돈 내는 대신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로 노무를 출자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 사람한테 주는 현금은 차변에 현금이 나갈 거고 회사 입장에서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고 차변에 비용이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벌어들인 돈을 나눠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즉 이익잉여금 100원, 현금 100원 회계 처리를 하자면 이렇게 현금이 나가겠죠? 월급이 나간다는 거야. 근데 노무출자 사원한테 주는 월급이나 상여 같은 거는 여기 차변에 급여가 아니라 이익잉여금, 내가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원래 오른쪽에 모여 있겠죠. 그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이렇게 빼면서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는 걸로 봐. 그러니까 노무출자 사원한테 주는 보수는 송금, 인건비, 보통 말하는 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2번,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경우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이 경우보다 초과해서 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지배주주인데 직원으로 있다고 해봐. 특이하게 지배주주인데 경험 쌓는다고 이렇게 와 있대요. 드라마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야. 그 경우에 여러분 지배주주니까 지배주주인 직원한테 주는 월급은 전액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보통 동일한 직급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 직급에 주는 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데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더 챙겨주고 있다고 해봐. 더 돈이 나가고 있대. 그러면 더 주는 경우, 더 주는 만큼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자, 기본적으로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금에 산입한다. 그죠? 자,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상근 임원은, 상근 임원은 항상 근무, 상근. 1박 2일에 옛날에 나왔던 상근이 개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옛날 거라서 요즘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농담이고. 자, 상근은 항상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상근은 안 나와도 된다 이거야. 중요한 회의 있을 때 한 번씩 연락드리면은 한 번씩 나와달라 이런 거예요. 비상근 임원은. 자, 아무튼 비상근 임원은 애초에 계약 자체가 매번 나오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만 나와달라는 거거든. 그러고나 그런 계약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회사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름만 올려놨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게. 비상근 임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예요. 뭐를 제외하면? 당연히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지급하는 이런 행위가 실제로 그 일을 하나도 안 해. 비상근이고 상근이고 아예 일 안 하는데 회사에 기여하는 게 아예 없는데 회사가 돈만 몰래 주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이게 바로 회사가 받는 건 없으면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뭐야?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의 권리겠지. 회사한테는,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같은 게 많이 책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만큼 당기순이익, 과표가 줄어들어가지고 과세소득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죠. 즉 비용의 인건비를 과대 계상
하는 그거라서 그런 경우에 걸려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걸렸다면 그건 당연히 부당한 거기 때문에 송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게 적발됐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비상근 임원 맨날 나오실 필요 없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중요한 안건 있을 때 한번 나와주세요. 그런 계약에 따라 그럼 1년에 얼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은 정당한 거고 그거는 송금에 산입된다라는 말이야. 법인 입장에서도. 아시겠죠? 자, 5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 문화비와 직장 회식비도 복리의 후생비로 보아 송금에 산입한다. 예, 요것도 암기하셔야 되죠. 자, 파견 관련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는 어떤 다른 회사의 직원이 있다고 해봐. 그런데 이번에 뭐 우리 회사 체육대회 한대요. 그리고 혹시 뭐 주말에 보러 가라고 영화 티켓 이런 거 나눠줬대. 그런 거 지원이 나왔는데 파견 근로자로 안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이 그런 거를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정도로만 하면 돼. 만약에 틀린 문장으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장 회식비, 직장 문화비는 송금으로 산입해주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게 되겠죠. 오케이. 4번.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틀렸죠? 여러분, 직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원한테 주는 거는 상여금이든 일반적인 급여든 지급 기준 초과하더라도 전액 송금으로 산입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임원이라면 한도 초과, 지급 기준 한도를 초과한 급여나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요. 그런데 직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원이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상여금이나 급여를 어떤 회사에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거는 직원이 뭔가 압박을 해서 회사에 압박할 수도 없겠죠. 보통 직원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됐죠? 요거는 잘 외워두셔야 돼. 잘 나오죠?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상여금이든 급여든.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해설을 참고하세요. 일단 제가 여기 풀 때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필요하면 밑에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자,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앞에 28번에 1번에서 뭐였어요? 한 명 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이 받는 급여는 이익 처분으로 보니까 급여가 아니다. 즉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거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볼게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있대요. 근데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해줬대. 그래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주주총회 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주주님들한테 말하는 거야. 주주들한테. 주주님들 뭐 작년에 저희가 돈을 이익잉여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평소보다 엄청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게 우리 직원들이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요 보너스로 얼마 몇 퍼센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거 땅땅땅 했다고 해봐요. 그거는 아까와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보너스는 어때요? 대변에 당연히 현금이 나가야겠죠. 직원들한테. 차변에 뭐다? 이익잉여금을 없애주면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잖아.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차변의 송금이 아니죠. 비용이 아니잖아. 벌어들인 거의 배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송금이 아니다 이 말이야. 1번. 그래서 틀린 게 돼요. 1번이. 자, 2번 똑같은 거. 파견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직장 문화비와 회식비는 문구 자체는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뭐? 전액 복리후생비 송금으로 본다는 거야. 상대 회사, 파견 나온 회사한테 접대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좀 더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의 전액 송금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야. 상대방 회사한테 접대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견 보내준 그 회사한테 접대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3번. 비상근 임원한테 주는 보수도 송금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이. 하지만 뭔가 실제로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래놓고 급여로서 비용 처리만 하고 있다. 그거는 안 되지. 그건 부당행위잖아요. 이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송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똑같은 게 나왔죠. 한 명 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은
자신의 노무, 내가 갖고 있는 특이한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기술을 회사에 출자한 걸로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는 보수는 일반적인 직원들이 받는 급여, 즉 송금, 인건비가 아니고 이익 처분, 이익잉여금의 배당, 이익잉여금의 배분 똑같죠. 이 경우하고 보므로 송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익의 배분이지 송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5번 임원한테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맞습니다. 앞에서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전액 송금을 인정했던 거고 임원한테는 딱 정해진 한도까지만 줘야 돼요. 그거 넘어서면 송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임원이죠. 임원한테 주는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물산입 상여고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하시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상여금이죠. 보너스에 대한 이 급여 지급 기준은 어디서 만들 수 있냐면 어디서 만든 거를 인정하냐면 요거예요. 정관에 있다. 오케이. 정관에 우리 회사 정관 적혀 있는 거야. 우리 회사는 뭐 작년도에 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몇 퍼센트 이상 성장했을 때 그 성장분에 대해서 임원한테 성장분의 5%를 임원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관해 놨던 거야. 그것도 인정하고요. 주총 사원총회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하고 유한회사의 주주를 사원이라고 해요. 그냥 똑같은 말이다. 회사의 주인들이에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X 1년도 분 장사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보너스는 이만큼 줄게. 이익여금은 이렇게 한다. 결산 확정해주고 이런 거를 주총에서 하죠. 그 주총에서 이번에 임원들한테 보너스 잘했다. 주자. 하고 결의했다면 그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사회 결의. 이것도 인정해요. 이사회 결의는 뭐예요? 이사회는 말 그대로 주주 아니고 회사 안에 있는 임원들을 생각하면 돼요. 대표이사, 감사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이번 솔직히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가져가시죠. 라고 자기들이 결의한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이게 보너스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보너스는 이 세 개, 정관, 주총, 이사회 요 세 개 중에 어디서 정해놓은 기준이든 다 기준으로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체크해 두시고 2번 비상근 임원이란 계속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임원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면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표현이 바뀌지만 우리는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3번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초과액은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한다. 맞죠? 4번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동일 직위에 있는 경우보다 초과하여 주는 경우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한다. 전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5번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우리 앞에 봤죠? 차별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죠. 그쵸? 이익잉여금의 배분이야. 벌어들인 거를 배분하는 거지 그 전 단계의 계산인 송금 단계가 아니라고. 이미 송금까지 다 계산해서 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갖고 나눠 먹는 단계야. 그걸로 보기 때문에 송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이렇게 다 적어놨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방금 상여금액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관, 주총, 사원총회 결의, 오케이. 이사회 결의까지 인정한다고 했죠. 비교해서 공부할 거. 뒤쪽에 있어. 퇴직급여. 퇴직급여도 한도가 있다고. 근데 퇴직급여에서 인정하는 한도는 어디에서 정한 것만 인정한다? 정관, 회사의 정관에 정한 이 기준만 인정해요. 주총 결의나 이사회 결의에서 우리 퇴직급여는 이렇게 하겠다. 안 돼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 만약에 주총 결의나 이사회 결의에서 우리는 임원이 퇴직할 때 임원이 퇴직할 때 얼마 일한 거에 몇 퍼센트 주겠다라고 했다면 그게 있다고 해봐. 인정하지 않아요.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에 의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의 기준은 인정하지 않아. 정관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고. 만약에 밑에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로 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를 정한 게 있다면 아예 없는 걸로 보고 법정산식을 한도로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상여하고 다르다고. 자, 정리. 직원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직원한테 주는 상여, 보너스나 퇴직급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인정해줘, 송금으로.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외울 거. 두 번째 외울 거. 임원한테 주는 상여금 같은 경우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도 인정. 주총에서 정한 결의도, 주총에서 정한 기준도 인정. 이사의 결의도 인정해요. 오케이. 세 개 다 인정. 좀 더 넓게 보는 거야. 상여는. 퇴직금은 금액이 너무 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준으로 보는 거를 한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임원한테 주는 퇴직급여의 기준은 뭐만 인정한다? 정관에 있는 기준만 기준으로서 한도로서 인정해요. 만약에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로 우리 회사는 임원들한테 퇴직급여 이만큼 줄 거야 라는 기준이 있다고 해도 뭐 없는 걸로 봐요. 기준을. 그래서 법정산식, 아래 있는 법정산식으로 계산해요. 요거 주관식에서도 나오고 객관식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둡시다.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은, 인건비에 옳은 것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아니죠? 오케이. 이거는 계속 나오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보너스는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민감하게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이거를 잘 골라낼 수 있죠. 어디가 틀렸냐 하면은 여기가 틀렸죠. 직원한테 주는 거는 한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을 빼야 돼. 표현해서 임원한테 주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한다. 이렇게.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에 송금에 산입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체크 하나 해두자고 했었습니다. 자,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적인 퇴직이 있어요. 현실적인 퇴직은 말 그대로 그래 이거는 진짜 요 경우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보는 거고, 비현실적인 퇴직은 이 경우는 퇴직한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올라갔어. 이거는 여러분 격이 확 올라간 거예요. 임원 되면 뭐 회사별로 다르지만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임원부터 뭐 그게 나오잖아요. 뭐 세단도 지원이 되고 그런 아예 방도 따로 주고 막 이렇게 다르다고 아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세법은 이렇게 본다는 거.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었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임원 인사에 딱 발표 나잖아요. 뭐 이번에 어디로 됐다. 이사가 어디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직원으로서는 퇴직한 걸로 보고 새로 임원이 된 걸로 봐도 무방하겠다. 요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법은. 됐죠? 상근 임원이었다가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것도 둘 다 회사 역할은 있지만 상근 임원은 항상 출근해가지고 뭔가 계속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정사항을 해야 돼. 근데 비상근 임원은 기본적으로 약간 고문이나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나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좀 격차가 있다는 거지. 차이가. 그래서 상근 임원이었다가 비상근 임원으로 되면 요것도 상근 임원으로서 퇴직하시고 새로 비상근 임원으로 들어온 걸로 보겠다. 퇴직금 정산하자는 거야. 이미. 한번 송금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요양 등 사유로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교해서 비현실적인 퇴직. 이 경우는 퇴직으로 안 본다는 거야. 임원이 연임된 경우 원래 뭐 임원 1년씩 계약하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뭐 성과가 좋아가지고 연장하기로 했대. 그래서 일단 뭐 퇴직금 쪽으로 정산하고 새로 뭔가 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다 퇴직한 걸로 안 보는 게 맞다는 거야. 비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그대로 연임된 경우는 비현실적인 퇴직이에요. 밑에 읽어보시고 중간 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은 안 했다면 그것도 퇴직한 걸로 안 보겠다 이런 거거든.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였어요? 문제에서는 임원이 연임된 거라고 했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틀렸어. 지급일에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는 걸로 본다고요. 계속 근무하는 걸로 봐요. 자, 4번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비도 송금에 산입해야 되죠. 해준다고 했잖아.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묘하게 아까 나왔던 표현들을 다 숙지하세요.
예를 들어서 파견 근로자한테 송금으로 산입한다. 요거 확실히 알고 있으시고 아까 전에 표현이 뭐가 나왔어요? 그럴싸하게 바꿀 수 있다고.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해당 법인, 우리 법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파견 나온 법인한테 접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알았죠? 우리가 속임수 같은 내용이지만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알았죠? 그렇게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되고 요 정도는 내가 나와도 문제로 나와도 잘 골라낼 수 있겠다 정도가 되시면 돼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하지만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았죠? 5번이 정답이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접대비와 기부금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기부금은 지출한 사업연대 송금을 보는 방면 맞아요. 기부금은 뭐예요? 현금주의야, 현금주의. 귀속 시기를 현금이 나간 시점으로 본다고. 접대비는 현금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접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지출이 아직까지 돈은 안 나갔더라도 접대 행위가 일어났다면 외상으로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해도 접대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그 해의 송금에 산입한다 이 말이에요. 접대비를 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지 마요. 접대비는 전액 송금에 산입하는 게 아니고 한도까지만 송금에 산입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1번의 의도는 뭐예요? 이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는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이 문제에서는 접대비는 이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그 연도의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일단 그 해의 송금으로 보고 그 송금 중에서 한도까지 당연히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 송금에 산입한다는 표현을 헷갈리지 말라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문맥으로. 이 송금에 산입한다는 표현이 전액 지금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야. 접대비는 전부 다 송금에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니야. 여기서는 귀속 시기를 지금 따지는 거라고. 그 해의 송금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숨어 있는 거야 뒤에. 당연히 그리고 접대비랑 기부금은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다. 회사가 손해를 봤죠? 이 경우 그 차익 중 실질적으로 증량한 것으로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것으로 보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의제 기부금이죠. 의제 기부금. 정상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내가 100원짜리, 시가가 100원짜리예요. 근데 정상가액은 뭐라고? 시장에서 뭐 사고 팔다 보면 요 정도 범위에서는 시장의 수급에 따라 이 정도 범위에서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정상 범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인데 요 인기가 요즘 좀 많아. 그래서 120원에 사거나 130원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정상적인 거라. 130원에 사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세법은 130원에 산 거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100원짜리 파는데 좀 요즘 우리 회사 물건이 인기가 없어. 그래서 할인해서 뭐 70원에 파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딱히 뭔가 이익을 분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범위로 보는데 이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는 거야. 150원에 샀어요. 그럼 130원까지는 인정한다니까? 근데 정상가액보다도 비싸게 산 20원의 만큼 뭐예요? 그만큼은 상대방한테 돈을 준 걸로 본다고. 뭐 기부한 걸로 본다고. 실제 기부는 아니지만 기부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걸 의제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한 걸로 의지하겠다라는 거. 됐죠? 그 개념입니다. 자, 요 표현 많이 나오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자, 그 법의 규정에 의해 접수해야 돼요. 그래야 특례 기부금으로 보는 거거든. 알았죠? 요 표현 많이 나옵니다. 국가한테 주는 기부금이고 어떤 그 절차에 대한 법률이 있대요. 어떤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접수하고 어떤 과정으로 돈을 내고 이런 법이 있다고. 그거에 따라서 접수가 되어야 특례 기부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됐죠? 4번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근데 뒤에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자,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요게 자, 뒤쪽에 보시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이게 개정사항이라고 했죠. 2020년부터 바뀐 내용이라서 그전에는 요걸 함께 보시죠. 여기 써놓은 건데 77페이지 써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결론 이거예요. 특례랑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 이월되어서 송금 산입 한도 범위에서 송금 산입 기타가 돼요. 송금 산입 기타로 할 수 있어. 추인데요. 아, 추인은 아니고 추인은 유보에 관한 표현이고 표현을 다시 할게요. 송금 산입 기타로 송금 산입이 됩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표현하고 뭐가 다르냐요? 아까 표현은 20년 개정되기 전에는 19년까지는 그 해에 생긴 기부금을 먼저 한도까지 산입하고 남는 게 있다면 남는 거 범위 안에서 작년에 넘어온 한도 초과 2월액을 올해 생긴 여유 안에서 송금 산입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여러분 감가상각하고 똑같죠. 감가상각은 아직도 이렇게 하잖아요. 감가상각은 한도 초과액이 생겼어. 한도 초과가 생기면 감가상각은 뭐 10년 이런 거 없죠. 무조건 끝까지 돼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 그 해의 미래의 그 해의 감가상각 시분을 하고 나서 남는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분을 한도로 송금 산입으로 추인하잖아. 자, 옛날에는 기부금도 똑같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뭐부터 결론은 이겁니다. 2월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송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과거에서 넘어온 것부터 초과액부터 송금에 산입해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최대한 길게 우리가 지금 10년이라는 한도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근데 10년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생긴 거는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돼. 한도 초과액은 1년이라도 더 빨리 해줘야 되는 거야. 올해 만약에 한도 초과액이 생기면 올해부터 또 10년이잖아요. 맞죠? 잠깐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생긴 한도 초과액이 있고 9년 동안 계속 여러분 딱 한도까지 다 꽉 채워서 기부했다고 생각해봐. 기부금이. 그럼 올해가 끝이야. 10년도. 10년 되는 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9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거를 송금 산입하고 싶은데 만약에 올해 한도 미달액 범위 안에서만 그거를 2월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 올해로 끝나버리잖아. 그죠? 올해 다 송금 산입 못하면 올해로 끝나죠. 기회가. 그런데 그거부터 먼저 넣는다고 해봐. 2월 돼서 온 거부터 먼저 송금 산입하면 10년 차 될 때 처음에 그거부터 먼저 송금 산입하고 그 올해 거는 또 올해부터 10년 동안 2월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건 약간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비약해서 말했습니다. 막 9년, 10년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이게 뭔가 제약을 하려고 이런 규정을 바꾼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 해라도 더 확률상 더 길게 송금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요. 2020년 전까지는 요 4번 표현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지금도 이렇게 하죠. 한도 미달액의 범위액 내에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잖아.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하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방식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지금 표현 바뀐 걸로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 표현은 뭐라고? 단기 거를 먼저 한도 시분하고 나서 단기 거 하고 나서 미달액이 생겼다면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아니야. 일단 정기에서 넘어온 2월 초과액부터 먼저 송금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남은 여유로 단기의 기부금 한도 시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5번. 자기 생산 제품으로 제공하는 현물 접대의 경우는 적격 증빙 수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모아 한도 계산에 포함시켜준다. 맞는 표현이고요. 현물 접대 같은 경우는 정규 증빙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접대비로 봐준다는 거. 증빙이 없더라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풀고 옳지 않은 것은 자,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경조사는 20만원 기준이에요. 3만원, 20만원 같은 경우는 뭐다?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접대비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을 송금 불산입한다. 맞습니다.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이 3만원 이하다. 이제 뭐 갈비탕 같은 거 먹었는데 뭐 되게 비싼
3만 원 비싼 건데. 아무튼 기준이 3만 원까지는 적격증빙,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종이 영수증 이런 거 있죠.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증빙이. 간단한 어떤 간략한 어떤 영수증 이런 거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종이 영수증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적격 증빙, 정규 지출 증명,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접대비로서 한도까지 인정받는 거지. 만약에 적격 증빙이 없다 그러면 전액 송금 불사에 받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현물 접대의 경우 우리 방금 나왔던 거지. 똑같은 문장이죠.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적격 증빙이든 비적격 증빙이든 아예 증빙을 못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일단 다 한도 계산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한도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적격 증빙이 없으면 아예 볼 것도 없다. 시부인 못 받고 바로 직부인 당해버리잖아, 전액을. 직부인이라고 해요. 시부인 전 단계에서 아예 너는 접대비로서 한도까지 뭐 인정 받니 못 받니, 뭐 받니 못 받니, 표현이 이상한데, 받느니 못 받느니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볼 가치도 없다. 넌 바로 직접 부인할 거야. 바로 직부인 해버린다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직부인이에요. 근데 그 컷은 넘어왔어. 적격 증빙은 있는데요. 그런데 한도를 넘어서, 그러면 너는 아쉽지만 한도 넘어서 비용으로 못 봐주겠다. 그건 시부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됐죠? 3번.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 급부나 효익을 얻지 않고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보세요. 또 나온다니까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어라. 이거는 맞아. 근데 뭐 각각의 한도 미달액의 범위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아니라고요. 일단 한도 초과액부터 먼저 송금에 넣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해의 한도 시분을 한다라는 거. 오케이. 요것도 나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부금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는 그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접수를 해야 특례기부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어겼다면 특례기부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요 표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내용은 다 밑에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자, 여러분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